안녕하세요. 월세가 사는 부동산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투자 사례를 보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틈새 아파트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1강 때 제 사례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아파트 대 아파텔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실제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원래 없는 용어예요. 건축 용어상 있는 용어가 아닌데 흔히 얘기하는 오피스텔을 서류적으로는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알기에 주로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원룸이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피스텔 하면 그런 편견들이 있죠. 원룸이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짓다 보면 오피스텔은 세대당 0.5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으로만 구성하면 주차 대수를 굉장히 많이 뽑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주차 대수를 뽑아야 되는데 주차 대수를 늘리다 보면 지하를 깊게 파야 돼요. 그럼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효율성을 찾다 보니까 간혹 이제 투룸 구조로 이렇게 빼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아파트 시장이 좋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약간 아파트처럼 보이게 해서 아파트를 위한 용어를 붙이고 아파트처럼 매각을 했던 방식이 아파텔인데요. 근데 아파텔이 사실은 2005년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005년도 그때 저도 이제 그런 나온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를 사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례는 제가 실제 투자했던 사례고, 아니 투자라기보단 제가 주거했던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기준 집을 구할 때 좀 저렴하게 구하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집을 구했던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2012년도에 양평동 2가라는 곳에 제가 원래 양평동에 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인근으로 집을 구하다 보니까 양평동 2가 오래된 1990년에 준공했던 박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당시 2012년에 매매가 2억 7천만 원이었고요. 전세가는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준공의 세계동 470세 17세대 주차는 604대 가능한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사실 이 건물은 제가 보고서 저거는 너무 비싸서 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좋아 보이긴 한다 그러면서 알아보지도 않았던 저는 아파트인 줄 알았거든요. 구조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아파텔이었더라고요. 면적은 아파트 24평하고 요게 이제 이게 전용 면적으로 20평에는 전용 면적 18평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면적은. 구조가 이게 훨씬 좋았죠. 차도 전부 지하로 주차로 들어가고 그런데 내부도 되게 깔끔하고 좋았어요. 빌트인 다 돼 있고. 그런데 얘가 가격을 보고 제가 놀란 게 2억 1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저도 당시에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저한테 없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2억 5백이고 전세가 1억 7천인데 왜 2억 1천만 원이냐면 그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오피스텔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부동산에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주목한 건 전세가였어요. 2억 5백과 1억 7천인데 매매가 차이가 500만 원밖에 안 나잖아요. 사실 아파트는 세금 빼고 500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정도였으니까 뭐 전세사는 이걸 사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걸 샀고 또 이제 제가 2년간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2년 후에는 이제 이 집을 매각하고 제가 마곡을 오게 됐는데요.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014년도에 매각할 때 보니까 2년 뒤에 이 아파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으로 한 1천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전세가는 역시 1천만 원. 전세가만큼 그대로 매매가가 올랐죠. 근데 이 집은 전세가가 무려 2억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역시 2억 7천까지 한 6천만 원 정도. 당시 2013년, 14년도는 사실 아파트 시장은 좀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그때도 이렇게 좀 올라서 매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위치도 이랬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시면 위치도 박산 아파트 신동아파트 이렇게 붙어 있었던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치로 봐도 이 아파트들이 좋아 보이는데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아파트하고 아파트를 같은 위치에 있으면 통상한 아파트들이 같은 면적이라 그러면 아파트들이 한 60%, 70% 정도 수준에 있고요. 지금 우리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평균 한 50에서 60%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매매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아파트들은 잘 보면
지금도 한 70% 정도까지 전세가율이 맞춰져 있어요. 오히려 갭 투자는 아파트들이 맞을 수도 있는데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 측면에서 내가 실제 거주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볼 만하고요. 투자로서도 역세권에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아파트와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아파트는 상업, 업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300%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업무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이런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주거 쾌적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녹지 비율이 좀 떨어진다든가 공원이 없다든가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 1층에 보통 뭐 상가나 편의시설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뭐 어떤 곳은 제가 아는 한 아파트는 뭐 지하에 영화관도 있고 1층에 뭐 각종 스타벅스부터 뭐 이런 카페나 이런 편의시설부터 뭐 마트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으니까 되게 그냥 논스톱으로 지하 위에 살다가 밑에서 영화 보고 1층에 장봐 오고 이런 것도 가능한 공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반면에 교육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는 어차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아파트 대비 가격이에요. 주거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최적의 포트폴리오 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대비 한 60, 70%의 더 쾌적성을 더 좀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60, 70% 가격 수준인데 반면에 아파트는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많이 이제 감면해 주다 보니까 1.1%대의 취득세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아파트는 4.6%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장애물로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가구 등 첨단 시설로 2차 인선은 높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은 냉장고부터 가전, TV, 심지어 TV 어떤 경우에는 IoT 서비스까지 모두 다 빌트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혼부부들 선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파트의 발코니 서비스가 합법화되면서 면적이 넓어지는데 이 아파트는 그런 서비스 면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같은 면적은 좁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 비율이 좀 높아요. 왜? 신혼부부나 이런 부부들이 들어올 때 역세권이고 하니까 거의 매매가의 한 7, 80%의 전월세 비율이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낮아지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아파트 가격하고 이게 약간 인맥상통한 건데 전월세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갭 투자나 아니면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서는 오히려 아파트도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 용적률이 높아서 노후할 때 이제 건물이 오래됐을 때 재건축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건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15층 이상 아파트 용적률 250% 이렇게 지은 아파트 어차피 아파트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거 비용을 좀 축소해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로 본다면 아파트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권에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셔도 보통 한 4% 정도 선의 수익률은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으면서 약간의 매매 차익도 볼 수 있는 게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틈새로 아파트도 연구해보면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의 가장 핵심인 수익률을 사례로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수익률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수익률을 활용해서 어떻게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그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수익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